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5 나갈 차례예요. 오늘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쇼핑에 관한 내용이라서요. 금액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장소에 대한 내용도 나오면서요. 지금 우리 금액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우리 의문을 나타내는 지, 多少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쇼핑에는 돈을 쓰기 때문에 금액에 관한 내용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방위사,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라는 이런 방위사들은 중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전치사 리랑 왕이 등장해요. 이 단어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숫자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같이 볼게요. 윗상단에는 이미 저희가 데이 1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2, 2, 3, 4 이렇게 숫자를 배울 때 숫자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지, 한국말의 몇이라는 지로 물어본다가 된 거죠. 10 이하의 작은 숫자나 고정된 숫자를 표현하지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는요, 진짜 말 그대로 10 미만의 수나 그 다음에 고정된 격식의 문장 혹은요, 예측 가능한, 즉 고정된 격식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몇이에요? 몇? 몇 월 며칠이에요? 몇? 이럴 때에는 무조건 다 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 자체가 품사가 우리 수사기 때문에요. 수사는 뭐와 단짝 친구죠? 양사와 단짝 친구기 때문에 수량사 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문 볼까요? 자, 예문을 보시면 당신은 몇 개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있다라는 여, 수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량사의 위치는 수로 뒷부분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몇 개가 있어요? 你有几个?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낱개를 세는 혹은 사람을 세는 양사 거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우리 나이를 물어볼 때 우리도 꼬마야 몇 살이니? 몇이라고 하죠? 그러면요. 你几岁? 우리 수이가 바로 3살이라는 양사죠. 수사와 양사 단짝 친구 계속 만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고정 격식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하죠. 10 이상이긴 하지만 今天几月几号?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쉽게 터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글자 지는 몇을 나타내지만 두 글자 많다라는 多와 적다라는 少가 뭉쳐서 多少, 少가 경성 처리가 되셔야 돼요. 多少. 요거는 얼마, 한국말의 얼마라는 뜻이에요. 품사는 대명사예요. 수사 아니에요? 네, 수사가 아니고 대명사예요. 대명사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와 여러분들 구분을 짓자면 多少 뒤에는 굳이 양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구분 지어 볼게요. 당신은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시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물을 얼마나 마셔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이라고 하면 지가 떠올리시면 되고요. 얼마? 이렇게 하면 多少가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배운 水 생각나시면 되고 마시다. 喝 생각나시죠? 거기에다가 매일이라는 每天까지 해서 문장을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你们每天 그 다음에 어떻게 시간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로 나와야 되겠죠. 喝 마시다 그 다음에요. 水 나오면 되는데 수량사는 동사와 명사 사이에 써야 돼. 즉 你们每天喝几杯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지는 꼭 양사라는 빼이를 같이 써야 합니다. 그럼 밑에 얼마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요. 你们每天喝多少水? 多少杯 굳이 쓰지 않아요. 대명사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그 자리에 바로 그냥 명사가 딱 달라붙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는요, 10 미만의 숫자, 그리고 고정 격식 혹은 예측 가능한 수를 나타내지만 또 하나, 多少는 10 이상의 수, 그리고요, 예측 불가능한 수.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당신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라고 얘기해서 우리 한국은요, 당신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중국은요, 몇 번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은요, 한 사람을 딱 본다고 해서 예측 가능한, 010에 막, 9219 막 이러면서, 그럼 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맞췄다면 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돗자리 깔아야 된다고. 그쵸? 근데 예측 가능하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몇 번이에요? 라고 물어보지만 중국은 전화번호가 얼마냐? 사고 팔고는 아니지만 그 수를 물어볼 때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你的 핸드폰으로 갈까요? 你的手机号码是多少? 라고 얘기를 해요.
你的手机号码是几号?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你的手机号码是多少? 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괜찮죠? 好的. 지와 또샤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오늘의 주제가 쇼핑에 관련된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깐 쇼핑에 관련된 몇 개 단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모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쇼핑하면 여러분들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고 팔고라는 단어죠. 자, 여기 단어 보시면 사다와 팔다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소리는 같아요. 음의 높낮이는 다르지만 소리는 같아요. 그리고 또 모습을 한번 살펴본다면 한자도 되게 흡사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요 한자와 이 한자가 굉장히 닮았어요. 우리 틀린 그림 찾기 하나 해볼까요? 틀린 그림 찾기. 자,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어디가 틀려요? 그렇죠. 마이와 마이의 틀린 그림은 바로 이 부분이네요. 완전 틀린 그림 찾기다. 되게 흡사한 이 한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 때에는요, 물건을 집어야 되겠죠. 우리 서서 우리 밑에 있는 가판에 뭔가를 원할 때 집어가지고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리예요. 같이 갈게요. 마이 삼성입니다. 살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집어 들어 올리셔야 해요. 다시 한번요. 마이. 자, 팔 때는 여러분들 판매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딱 마음에 맞는 구매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팔아버려요. 처분을 해버려요. 던져버리셔야 돼요. 같이 갈게요. 마이. 성조가 이렇게 달라요. 살 때는 신중하게 마이. 팔 때는 가차없이 마이. 자, 성조 확인되셨죠? 한자도 너무 재밌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 뭐 카트, 우리 요즘에 막 시장 간다고 카트 끌고 댕기고, 그 다음에 뭐 봉투, 쇼핑백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갖고 댕긴 게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모습의 어르신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장에 나간다라고 하면 소쿠리를 머리에다가 그쵸? 하고 일단은 장을 보러 갈 때는 빈 소쿠리를 갖고 가시죠.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파는 어르신들 보면 소쿠리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가시죠. 자, 그래서 이 한자가 지금 요거 보이세요? 머리 두자거든요. 머리. 여기도 머리 있어요. 이 부분도 머리예요. 자, 머리에다가 제가 소쿠리라고 얘기했었죠. 카트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 소쿠리를 하나 얹었어요, 지금. 소쿠리를 하나 얹은 모습 보이십니까? 자, 지금 이거는 시장에 사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이, 신중해야지. 마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분은 장에 팔러 나가시는 분이에요. 자, 몇 가지를 갖고 가세요? 10가지나 가지고 나가셔요. 10십자. 되게 비슷하게 보이시죠? 10십자가 보입니다. 10개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숫자를 배울 때 숫자 10까지 배우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가 10인지 알아요. 그래서 뭔가 달라 그러면 몇 개 줄까? 10개 주세요. 욕심 많은 친구들은 10개라고 표현해요. 손가락을 다 폈어요. 그만큼 많음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옛날에 한자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머리에 소쿠리에다가 가득 담아간 거예요. 10십자. 그래서 팔러 갈 때는 가차없이 팔아야지 다 팔고 오실 수 있어요. 마이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하기 쉽죠? 자, 그 다음 단어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우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물건이죠. 물건을 사고 팔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은 우리 동력 동자에 서쪽 선역 서자가 들어와 있어요. 동서가 모여서 물건이 됐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똥시 이게 물건이에요. 명사로서. 자, 그러면 물건을 산다. 买东西. 물건을 팔아요. 卖东西.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단어들이 막 내리에 스쳐가는데 오늘의 새로운 단어는 바로 요거예요. 의복. 요거죠? 같이 갈게요. 衣服. 성조 东西. 衣服. 음의 높낮이가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买东西. 买衣服. 卖东西. 卖衣服.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의복을 세는 양사는 뭐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안이지만 N 소리가 나셔야 돼요. 아니, 이를 만나면 그래서 见. 好. 자, 한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조 변화 있죠? 숫자 1이 이성으로 변해요. 2见. 두 벌은요? 两件. 우리는 이거 다 배웠던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 연습만 해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两件 수량사는 어디 앞에? 명사 앞에. 그럼 두 벌의 옷. 两件衣服. 나는요, 두 벌의 옷을 산다. 그럼 어떻게 해요? 我买
2件 衣服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个衣服 해도 되냐고요? 뭐 상관은 없죠. 2개 옷 2개 사요.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있어 보이려면 옷 2벌 사요. 이렇게 우리는 지식인이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명사에 따라서 중국도 양사를 굉장히 챙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옷과 관련된 거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뭐죠? 번호 호자. 지회, 지하오 했을 때, 그쵸? 했을 때 했던 단어입니다. 지회, 지하오 할 때에는 첫 번째 단어는 일을 나타내는, 얘는 뭐랑 같은 거? 그렇죠. 날일자와 같은 뜻으로서 날짜의 개념에서 썼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뭐다? 치수구나. 우리 몇 호 사이즈 원하세요? 우리 솔직히 몇 호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아동복하면 몇 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호 사이즈, 7호 사이즈, 13호 사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요. 그쵸, 어때요? 스몰, 미디움, 그 다음에 라지 이렇게 나가죠? 그럴 때 똑같아요. 자, 이게 바로 번호 호자입니다. 번호 호자이기 때문에 앞에 숫자를 써서 몇 호냐, 혹은요, 며칠이냐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어른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로 하면 돼요? 소중대로 하면 되겠죠? 스몰 사이즈는 小号, 그쵸?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는 中号, 그쵸? 그 다음에요. 큰 사이즈는 큰 대자 大号. 中号, 小号, 大号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신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숫자로 얘기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라고 얘기를 해서 단위로 나타내는데 중국은 호예요. 36호를 기준으로 이게 230mm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발 사이즈를 계산을 하실 때에는 중국은 1호씩 증가해요. 37호, 35호 이렇게 증가하고요. 우리 한국은요. 5mm씩 증가시켜서 여러분들 본인의 사이즈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구매를 한다면 비싸다와 싸다가 있어야 돼요. 항상 형용사는 이렇게 정반으로 한 단위어로 외워주시면 조금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비싸다, 존귀하다 할 때 귀자, 귀인귀자, 꼬이, 꼬이. 꾸이라고 읽어도 돼요. 꾸이라고 읽어도 되지만 얘 원래 우의 소리가 있던 애인데 앞에 자음이 들어오면 으가 탈락이 되지만 소리는 보존해줘요. 그래서 꼬이라고 해도 되지만 꼬이, 꼬이, 우의 소리를 살짝 집어넣으시면 좀 본토 발음과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다시 한번요. 꼬이. 자,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는 습관형으로 헌이나 페이창이나 타이나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겠죠. 很贵, 很贵. 인상 빡 쓰세요. 很贵, 很贵. 자,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한다? 얼마예요? 이것도 좀 이따 배울 거거든요.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얼마예요? 들었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很贵 라고 하시면 돼요. 왜요? 중국은 흥정의 문화예요. 그래서 뭘 굉장히 좋아한다? 讨价还价 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사악해. 价는 가격이고요. 이게 가격이에요. 价. 讨는 우리 토론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하이 아닌가요? 맞아요. 하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우리 동사로 할 때에는 환급하다, 돌려받다 할 때 환이라고 읽습니다. 다오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해요? 가격에 대해서 막 토론해요. 그랬더니 그 토론이 만약에 그 주인 마음에 쏙 들었어. 그러면 그만큼 환지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중국의 문화는 다오지아 환지아입니다. 정찰 가격 빼놓고요. 시장에서는 다오지아 환지아예요. 그래서 내 뜸 얼마요 했을 때 돈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다오지아 환지아의 문화에 적응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다오지아 환지아에 적응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非常贵, 太贵了 이런 말을 써야지만 다오지아 환지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래? 이건 어때? 계산기 두드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얼마에 가져가? 이제 더 이상 못 줘. 이런 풍경도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은 그게 기존의 문화라는 거. 다오지아 환자의 문화. 내가 입을 턴 만큼, 즉 얼마나 말을 많이 하냐, 잘했냐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다오지아 환지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꼬이의 반대말은 두 글자. 발음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끝에 소리가 n으로 끝나고요. 첫 시작이 이를 끝나면 묵음 처리로 많이 읽으세요. 비에이, 비에이 이렇게 많이 읽으시거든요. 비에이가 아니라 비엔이, 비엔이 소리 끝까지 내주셔야 돼요. 묵음 소리 안 돼. 우리는 두음 법칙이 있지만 중국은 이런 사이에서 두음 법칙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비싸다는 贵, 싸다는 便宜. 옷이 싸네요. 衣服很便宜, 衣服很便宜. 옷이 비싸요. 衣服太贵了.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 정립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네요, 여러분들. 100만, 1000만, 자신만만 그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 자신만만. 자, 우리 볼게요. 100, 1000만은 우리 한국은 일십, 100, 1000만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중국은 습관상 일십, 100, 1000, 1만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0, 1000, 만, 200, 2000, 2만은 어떻게 읽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100은요. 같이 읽을게요. 바이. 바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100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같이 읽어요. 이바이. 이바이 해야 돼요. 100원이요 라고 할 때 바이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이바이. 이바이라고 하셔야 돼요. 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은 치엔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첸. 지금 계속 성조 변화가 있는 거죠. 숫자 1의 성조 변화. 1성, 2성, 3성이랑 만났을 땐 4성으로 읽어주시고요. 자, 만 갈게요. 중국의 만은요. 완이라고 읽어요. 자,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만을 그냥 만이라고 읽지만 중국에서의 만은요. 1만이라고 해서 2완 성조 변화 또 생겼네요. 숫자 1 뒤에 4성과 경성이 있을 때에는 2성으로 읽어준다. 이 발음 기억을 해주세요. 2완. 그래서 10,000원이에요 라고 할 때 2완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0은요. R바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지만 우리 100단위부터는 이렇게 량으로 바꿔서 량바이 읽어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도 숫자에 욕이 있어요. 18. 중국의 욕은요. 북경에서 250이 욕이거든요. 그래서 R바이로 시작하면 바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중국은 량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량바이, 그쵸? 자, 그 다음에 치엔이었으니까 2000, 량치엔, 완은 완, 2만, 2万, 200, 2000, 2만, 200, 2000, 2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갈게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12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11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100의 자리든 1000의 자리든 즉 10의 자리의 숫자 1은요. 마찬가지로 10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10의 자리에 1이 있을 경우에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숫자 1의 성조 변화 없어요. 20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311, 1110, 1110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들? 자 갈게요. 300, 311 11라고 하시면 300따로 11따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22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요. 1000은 아까 2000이라고 했어요. 100은요. 200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갈게요. 1111. 10. 그러면 어떻게 해요? 2220라고 해야지. 2210라고 하시면 1100이 따로 있고 10이 따로 있는 거라서 1110이 아니에요. 2220라고 하셔야지만 자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성조를 변화했지만 얘 10에는 성조 변화가 없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110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2완, 1000, 2000, 100, 200, 11, 20, 만약에 11이라면 2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22,222 이렇게. 아 재밌지 않나요? 자 그래서 100단위는 바이, 1000단위는 치엔, 만단위는 완이지만 중국은 2바이, 2,2완이라고 읽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웬만한 숫자들은 다 읽을 수 있지만 숫자 가운데 0이 있을 때 한국이랑 좀 달라요. 우리 한국에 만약에 이거 읽어볼까요? 우리는 3, 100, 8 이렇게 읽죠. 308. 근데 중국은요. 우리 가운데 0은 무시해요. 중국은 가운데 0을 반드시 읽습니다. 반드시 읽는데요. 0이 이렇게 연달아서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연달아서 온다면 가운데 0은요. 한 번만 읽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만일을요. 뭐 2완, 링링, 2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만 단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 10만, 100만, 1000만, 억 단위까지 만약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0을 막 얘기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막 공세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렇게 바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가운데 0이 1개든 혹은 10개든 상관없이 한 번만 읽는다가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중국의 0은 무조건 읽는다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308 어떻게 읽을까요? 308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308 그렇죠. 자 그러면 1001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02 그렇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9만 1000 어떻게 읽어요? 얘는 상관없죠. 끝에 9만 2000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은 끝에 공은요. 이렇게 생략 가능해요. 9만 2라고 하셔도 돼요. 끝에 공을 안 읽어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2200 우리는 끝에 공
2200. 우리는 꼭 끝까지 살려서 읽거든요. 중국은 가운데 공은 무시하지 않지만 끝에 공은 무시해도 돼요. 중국은 이렇게 읽어요. 2000, 2000. 그 다음에요. 200, 200. 혹은 2200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단위를 생략해요. 2200, 량으로 끝날 때는 r로 바꿔주시면 소리가 편해요. 2200보다는 2200, 2200 이렇게. 그래서 2200 하면 순간적으로 2002라고 해석을 하세요. 2200이에요. 2002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02. 아직 헷갈리신다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가볼게요. 5만5로 가볼게요. 5만5와 5만5천. 자, 머릿속에 생각이 나십니까? 가운데 공은 살려주고 끝에 공은 무시해도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는 5만5라고 하는데 중국은 5만05라고 해야 되니까 5만05 하시면 돼요. 5,500, 5만5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중국은 5만5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5만5. 너무 헷갈리다, 그쵸? 5만 5. 얘는요? 5만 5. 오히려 5와5 들으면 우리 한국의 느낌은 이건데 딱, 그쵸? 절대 아니다. 5만5는 5만 5천이지 5만 5가 아니다라는 걸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드디어 세 번째 포인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금액을 읽는 거 우리 앞서서 이미 금액을 읽는 거는 많이 했어요. 하지만 금액의 단위를 몰라요.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이제 1000단위, 그쵸, 100단위, 만단위 다 읽고 가운데 공이 있을 때 그리고 끝에 공이 있을 때 우리 한국이랑 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의 금액이라는 거. 자, 중국의 화폐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人民币라고 읽어요. 다시 한번요. 人民币. 인민폐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RMB 해가지고 이 RMB가 도대체 어디의 약자예요? 했더니 런의 R, 민의 M, 그 다음에 B의 B가 들어와서 RMB가 얘의 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할 때는 Y에 이렇게 줄 2개 긋는 거 일본이랑 좀 비슷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화폐 단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돈도 원, 많은 돈도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원, 1억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은요. 그 단위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총 3개가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여러분들 으뜸 원자인 yuan이라고 하고요. 이게 원이에요. 우리 한국에 쓰는 원이랑 똑같이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뿔각자가 바로 우리 한국을 나타내면 좀 소수점 자리, 즉 10원짜리들은 중국의 단위에 뿔각자 지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눈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자, 지금 금액이 요거 지금 런민비다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지금 152.3이죠. 자, 일단적으로 유안지어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나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고요. 시중에 가시면 여러분들 구어에서는 유안 대신에 콰이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콰이를 사용했다면 지아오 대신에 털모자인 마오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 읽고 나서요. 정수 자리 읽고 유엔이나 콰이 붙이시면 되고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 읽고 그 다음에 지아오나 마오를 붙여주시면 돼요.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우리 한국의 1원짜리예요. 중국에도 1원짜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채소를 팔 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저희가 돈으로 안 갖고 있어요. 손에 쥐고 있는 돈은 아니라서 제가 일부러 이 fun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 숫자가 있다면 fun이라는 요거 몇시 몇 분 할 때 나눌 분자인 요 fun을 여러분들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52元 3角 혹은요. 252块3毛 자, 유엔으로 했으면 角로 콰이로 했으면 마오로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시중에서 이게 많이 쓰시고요. 끝에 생략 가능하십니다. 252块 3 해도 돼요. 252元 3 하셔도 돼요. 굳이 마오나 지어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액 얼마예요?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돈을 钱이라고 합니다. 钱 얼마예요? 多少钱? 자, 多少는 대명사기 때문에 양사 없이 바로 명사랑 같이 쓴다 그랬죠? 多少钱? 얼마입니까? 多少钱? 多少钱? 252块 3毛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실질적인 중국의 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촬영해봤어요. 자, 요게 중국의 가장 큰 단위 200块钱. 앞면에는 여러분들 다 똑같은 동일 인물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누구죠?
마오쩌둥, 목택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뒷면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리 지폐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지폐는요, 이렇게 200块钱 하고요. 50块钱. 자, 지금 이 바이는 한국의 만원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환율은요, 지금 2만원 돈이에요.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만원 갖고 가서 2만원어치 쓰는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가서 100원짜리 갖고 와서 200원어치 쓰고 들어갑니다. 자, 200块钱, 50块钱, 5천원권이죠. 자, 10块钱은 그렇죠. 1,000원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이라고 10원 요 사이에 20원권도 있거든요. 20원짜리 2,000원권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동전에 우리는 500원이지만 중국은 5块钱 지폐밖에 없습니다. 동전 없어요. 자, 2块钱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다? 그렇죠. 이 100원짜리 동전인데 얘는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어요. 동전 크기가 우리 한국의 500원짜리 동전 크기예요. 200块라고 안 하고 块 옆에다가 钱 붙였죠? 습관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200块钱, 50块钱, 钱 생략해도 되지만 붙여서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있다면 우리 돈에도 문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심사인당도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무슨 어떤 건축 양식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도 보시면 100원짜리 뒷면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지금 인민대회당이라는 요 그림이 똑같이 지금 100원 뒤에 붙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0원짜리에는 포탈라궁이라고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실물을 저도 아직은 못 봤어요. 요게 들어가 있고요. 20원짜리, 여기가 20원짜리 제가 갖고 있는 거. 자, 요 뒷면에는 이렇게, 와, 이게 계림이 그렇게 천국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꾸일이 너무 좋다고 그러셔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자, 그래서 계림의 한 잔락이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가 있고, 10원짜리에는 지금 장강 삼협이라고 해서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경씨랑 후베이 요 사이에 세 개 협곡에 있는 그 부분이 그려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카이치에는, 그쵸? 태산이 높다 한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태산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이콰이치엔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명승고적지 여기 돈에 있는 데만 가도 진짜 대박인데요. 자, 항저우에 있는 지금 호수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 석탑이라고 해서요. 여기 진흙이 쌓이는 걸 방지하는 그런 고래요. 그거를 그림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달러에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의 돈에도 그렇고요. 참 문화가 잘 담겨 있다라는 걸 또 다시 엿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중국의 돈은 200块钱, 50块钱, 20块钱, 10块钱, 5块钱, 2块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동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동전은 제가 담지를 못했어요. 우리 이미 앞에서 우리 금액을 읽는 런민비를 읽는 단위도 배웠고요.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 읽는 숫자를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전단지의 실물인 물건을 가지고 多少钱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지금 물, 水가 나와 있습니다. 矿泉水라고 얘기하고요. 광천수. 자, 이 水는 우리 양사 빙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병, 두 병, 세 병, 세는 빙. 자, 이 빙, 그쵸, 한 병. 多少钱 이 빙? 한 병이 얼마래요? 지금 보니까 500ml짜리가 한 병에 0.5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단위 배웠듯이 중국의 런민비는요. 일단 정수 자리는 yuan이나 콰이로 단위를 막염 짓고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뿔각자인 지어나 마오, 두 번째는 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요거 숫자를 읽고 단위만 입혀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정수 자리에는 없으니까 막바로 yuan은 제거하시고요. 5, 첫 번째 소수 자리니까 지어나 마오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5毛 혹은요 5지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한국어로 그러면 한국의 돈이 얼마인 거예요? 한국에서?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기에서는 1, 10 이렇게 해서 50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곱하기 2 하면 현재 한국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100원에 한 병.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편의점 물 아니고요. 진짜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소 중에 감자가 있죠. 두도. 라고 얘기하고요. 도도는 원래原价 원가가 2.2원이래요. 이렇게 써 있어요. 2.2라고. 2块 2角 이렇게 되어요. 2块 2毛 이렇게 되었죠. 2块 2毛가 원래 가격인데 지금 세일이에요. 전단지니까 세일가가 뜯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한 근에 1.49원이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그렇죠. 가볼까요? 2块 4毛 9分 혹은요, 콰이를 바꿀게요. 1元 4角
9분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죠. 자, 한국 돈으로는 얼마예요? 149원 곱하기 2 하면 현재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달걀은 찌단이라고 읽고요. 찌단도 마찬가지로 한 판이 아니고요. 한 근. 중국은요, 야채, 고기 이런 것들, 채소는 다 그램으로 파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램을 나타내는 찐이라는 단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찌단은요, 多少钱一斤? 얼마예요, 한 근에? 자, 보니까 3.88이니까 바로 갈까요? 3块 8毛 8分 혹은요, 3元 8角 8分 편한 단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스인가요? 果汁라고 표현하죠. 那果汁多少钱一瓶? 주스는 한 병에 얼마예요? 5.9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국 돈으로는 590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곱하기 2 해야지 현재 환율가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5.90 그러면 어떻게 해요? 5块 9毛 혹은요 5元 9角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phân 자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생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고기 로우가 나와 있어요. 로우. 자, 로우도 부위가 지금 앞다리살이네요. 자, 앞다리살인데 한 근에 이 찐 多少钱? 9.98이래요. 그럼 얼마예요? 998원 곱하기 2 하면 우리 지금 한국의 현재가가 나오는 거고요. 중국말로는 9块 9毛 8分 혹은요 9元 9角 8分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유는 존니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존니우나에서 1위가 굉장히 유명한 우유거든요. 29.90 이제 10의 단위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일까요?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일단 한국 돈으로는 2,990원 곱하기 2 해야지 현재가 나오는 거 2,990원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물건 살 때 헷갈리지 않아요. 자꾸 20단위, 10단위만 이렇게 하다 보면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00을 10, 그쵸? 1, 10, 100, 1000 이렇게 해가지고 1000단위로 해가지고 2,990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多少钱? 一盒 이번에는 각으로 되어 있네요. 자, 팩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29块 9毛 혹은요 29元 9角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옷 세제네요. 39.9 끝자리를 9나 8 쓰는 걸 되게 좋아하네요. 그쵸? 자, 그럼 얼마? 39块9毛 혹은요 39元 9角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도부인데 도부가 아마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크림을 뭐라 그러죠? 1+1.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하나는 크림을 주고 하나는 바디 클렌저 같아요. 자, 보면 볼까요? 뭐라고 해야 돼요? 1+1. 2+2 할 것 같은데 중국은 买2 한 개를 사면 송2 한 개를 사면 한 개 드립니다. 그죠? 혹은요, 증정하다 할 때 쩡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어요. 买1赠1 买1赠1, 买1送1 이런 단어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계속 10의 단위만 자꾸 놀다 보니까 그럼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 나올 때는 어떻게 읽어요? 이거 읽을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단위를 올려볼까요? 제가 인터넷에다가 방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비행기 티켓하고 기차 티켓, 从 베이징에서 到 상하이까지 가는, 베이징에서 북경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 한 장과 우리 기차 티켓 한 장을 한번 막 예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빠른 시간대로, 일단 비행기는요, 7시, 저녁 7시가 가장 빠른 시간대였고요. 제가 아까 전에 검색했을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 기차는 바로 있었어요. 3시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격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격이 있는데 뭐야? 당연히 비행기 티켓이 월등히 비쌀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비행기는요. 동방항공공스 동방항공으로 제가 바로 예매되는 걸로 한번 봤고요. 자, 시간을 치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床 할 때 그 치죠. 치페이는 이륙 시간을 나타내요. 치페이 시간. 자, 그 다음에요. 到达时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착 시간, 그 다음에 출발 시간, 到达. 자, 그래서 7点에서요. 2시간 15분, 2个小时 15分钟이 걸려서 9点 15분에 지금 소도机场에서 홍채机场으로 도착하는 비행기예요. 자, 요정찬이라서 기내식 포함이고요. 자, 가격을 보니까 1960원이네요. 등급은 처지 찡지창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 이코노미. 근데 처지를 붙인 이유가 좀 이코노미 중에서도 조금 넓은 좌석 그쪽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격이 1960원 붙어래요. 지가 붙어요. 자, 그러면 얼마 어떻게 읽어요? 1960원. 2,000, 1,000, 900, 960块 이렇게 하면 1960
块钱. 지연 붙이는 거 중국 사람들 습관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위엔으로 하면요. 2,960元钱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앱을 깔아가지고 한다면 1935원 2,935块钱. 이 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기차로 가볼게요. 기차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비행기는 어느 항공사를 표현했지만 지금 기차는요, 속도로 우리는 막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이렇게는 아니지만 중국은 요게 G가 이렇게 이니셜이 좀 앞에 나오거든요. 뭐 T가 나올 때도 있고 G가 나올 때도 있고 Z가 나올 때도 있고 K가 나올 때도 있고 이러면 이게 바로 속도의 약자예요. G는요, 가속, 고속이라는 이 가오의 약자거든요. 자, 우리 한국의 좀 KT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징에서 상해까지 완전 초고속 열차로 간다면 4시간 34분이 걸리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3시 싼디엔에 출발해서 시아오 싼디엔, 그 다음에晚上 7시 34분에 도착하는 기차입니다. 베이징 난전에서 상하이 홍차오로 가는 거고요. 지금 좌석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죠. 나중에 이 기차는 제가 세세하게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종류를. 자, 여기 보시면 2등, 1등급, 2등급,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이 있거든요. 자, 가격이 다르죠? 근데 보세요. 1등석이 2장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자, 얼마예요? 626원. 626块钱 혹은 626元钱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1등석은요. 1035. 가운데 0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읽자 그랬죠? 같이 가요. 1035块钱 혹은요. 1035元钱이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자, 비즈니스는 와, 비행기 그쵸. 생각보다 더 비싸네요. 2,318원 가볼까요? 2,318块钱, 2,318元钱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공항 자체가요.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시외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별 차이가 안 난다. 시간대가 그러면 기차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행기가 아무리 빨리 내려도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시외로 들어오는 그 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라 그리고 또 기차 시간대는 촘촘히 있는데 비행기 시간대는 촘촘히가 없으니까 거의 기차를 많이 애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싼 애가 아니죠, 보니까. 그렇죠? 저는 37시간 반을 탄 적이 있어요, 기차. 어우. 그 나중에 썰 풀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제 금액 읽을만 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근처에 있는, 가지고 있는 물건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한번 중국어로 읽어보세요. 하? 이어서 단어 가도록 할게요. 자, 요 새로운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쪼. 살다, 묵다, 사람이 주인이 된다 라는 뜻의 살다, 묵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짤. 너무 잘하시죠, 여러분들. 동사로서는 어디에 있다, 계시다라는 뜻이 전치사로서 우리 어디에서 뭐뭐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왔었고요. 자, 세 번째 단어가 있게요. 떡. 도착하다, 도달하다. 아까 전에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을 따오다, 시간이라고 얘기했었죠. 도착하다라는 이 따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문장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你住哪儿? 你住哪儿? 뜻이 뭐예요? 당신은 어디에 사세요가 됩니다. 또요. 你在哪儿? 무슨 뜻이에요? 당신 어디에 있어요? 너무 쉬운 문장이죠? 또요. 你到哪儿?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디까지? 어디에 도착했니? 어디 도착했어요? 라는 뜻인데요. 자, 나 이러면 우리 장소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느 장소가 있는지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소는요. 中国. 中国. 我住中国. 我在中国. 我到中国.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죠? 두 번째 장소는요. 北京. 北京 중국의 수도죠. 我住北京. 我在北京. 我到北京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장소요. 路. 자, 길로자예요. 자, 그래서 我在路上 중국 사람들은 윗상자를 넣어서 길에 있다. 길에 있는 거를 나타내요. 我在路上 가는 길, 오는 길, 도중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요. 商店 상점을 나타냅니다. 我在商店我到商店 할 수 있겠죠? 宾馆 호텔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我住宾馆我在宾馆我到宾馆 할 수 있겠죠? 房间 얘는요, 방을 나타내요. 我在房间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房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은 똑같고요. 아들 자자가 들어오면요, 房子
房子意思就是家, 집이라는 뜻이에요. 房子, 房子. 우리 아까 전에 마이 배웠잖아요. 우리 집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마이房子 하셔야지 마이 자 하시면 안 됩니다. 방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것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똥씨 할 때, 동쪽 할 때 동자를 같이 갖고 올게요. 자, 그러면 방, 똥, 방똥, 방즈의 방과 똥씨 할 때 똥을 붙이면 뭐 같아요? 집주인을 나타내요. 방똥, 방똥, 방똥. 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들 봐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나는 중국 베이징에 살아요. 라고 할 때 살다, 묵다라는 쪼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난 중국 베이징에 살아요. 怎么说? 어떻게 얘기하죠? 我住中国北京. 我住中国北京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또 다르게 문장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해요? 我在中国北京住. 我在中国北京住. 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중국 베이징에 산다. 여기에선 전치사 짜이로 쓴 거네요. 그리고 동사가 뒤로 들어갔죠. 자, 마지막 또 있나요? 我住在中国北京. 我住在中国北京. 자, 여기에서 住 쓰고요. 짜이가요. 전치사 짜이가 아니라 보어로 써요. 어디에 살다 묵다. 그래서 이게 레벨 1이라면 얘가 한 레벨 3? 그럼 얘는 레벨 5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은 이 세 개를 어디에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짜이가 저렇게 어떻게 쓸 수 있다? 짜이가 첫 번째 동사로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전치사구로도 전치사로 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부사로서도 쓸 수 있고요. 뭐뭐 하고 있다. 네 번째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보어는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 동사 뒤에 또 다른 동사나 형용사가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로 사용을 해서요. 이 짜이가 동사 뒤에 써서 뒤에 장소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다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쪼 라는 단어를 보면 두 사람이 흙 위에 있는 거죠. 앉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교통수단이 나오면 타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쪼. 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통수단 몇 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교통수단 볼까요? 뭐가 있어요? 네 글자나 돼요. 公共汽车. 公共汽车. 원래 汽车라는 단어는요. 자동차라는 뜻이 있고요. 公共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동의, 즉 버스를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요. 公共汽车 혹은요. 公交车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차를 공동에서 교차해서 쓴다. 公交车, 公交车, 일성이에요. 公交车, 公共汽车 같은 말이에요. 나는 버스를 탑니다. 我坐公共汽车. 我坐公共汽车.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가요. 我坐公共汽车去学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연동문이죠. 연동문은 주어는 하나인데 동작이 연거퍼서 발생했을 때에는 뭐가 먼저인지를 써주셔야 돼요. 버스를 타야지만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교통수단은요. 出租车. 出租车. 나갈 출, 빌릴 주, 그 다음에요. 차, 그쵸? 자, 그래서요. 임대차, 즉 택시를 나타냅니다. 坐出租车, 坐出租车. 난 택시 타고 학교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我坐出租车去学校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교통수단 갈까요? 飞机, 飞机.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죠? 일성. 坐飞机, 비행기를 타요. 자, 비행기 타고 원정으로 학교 가볼까요? 我坐飞机去学校. 와, 귀족의 느낌이 확 드는데요? 我坐飞机去学校. 자, 公共汽车, 出租车, 飞机 잊어버리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한번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치사 리와 왕에 대해서 나갈 차례인데요. 자, 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치사고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끼고 있어야 되겠죠. 명사를 끼고 어디로 앞으로 술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전치사구인데요. 자, 이 리라는 뜻은 어디로부터라고 해서 기준점이 되시면 돼요. 기준. 우리 기준 양팔대형으로 하면 기준을 찍은 사람은 가운데 있고 그 사람 양쪽에 있는 사람은 쫙 퍼지잖아요. 그랬듯이 느낌은 이런 거예요. A라는 지점과 B 지점이라는 이 지점 사이에 1km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A 지점과 B 지점 사이 간격이 100km일 수도 있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멀다, 가깝다 라고 표현해요. A는 B로부터 멀어요, 가까워요 라고 표현을 해요. 자, 멀다 할 때에는 원거리, 원자, 유엔, 가까울 때는 근거리, 근자, 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리, B, 유엔, A, 리, B, 찐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요, 우리 킬로미터를 꽁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A가 리, B 지점으로부터 요 2공리 1km가 떨어져 있다. 숫자를 뒤로 쓸 수 있어요. 또 얘 리라는 게 디데이 개념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디데이 개념이 뭐예요? 자, 며칠 남았다 이거잖아요. 디데이 개념이. 자, 성탄절, 圣诞节가 얼만큼 남았냐? 100일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离圣诞节 기준이 되는 게 B로 들어오시면 돼요. 离圣诞节还有一天 100天. 그렇죠. 100일 100天. 우리 100을 100天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100, 1000, 그렇죠? 200天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장 만들어 볼까요? 우리 집은 학교에서 멀어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지하철역은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라는 문장. 자, 머릿속에 우리 집, 학교, 지하철역, 여기. 그리고 멀다, 가깝다가 머릿속에 단어가 떠오르시면 어디에서 어디 지점이 멀다, 어디에서 어디 지점이 가깝다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치사 리가 먼저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리를 두고요. 양 사이드에 장소를 쓰시면 되죠. 하나는 我家, 하나는요. 学校. 我家离学校 어떻다 멀어요. 很远. 我家离学校很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지하철역 여기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리를 기준으로 지하철역은 地铁站. 자, 리 어디로부터요? 这儿 여기에서 어떻다 굉장히 가깝다 非常近. 오타가 났네요. 요거죠. 가까울 지는 요 근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는 나아갈 진이죠. 자, 그래서 非常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 이제 전혀 문제 없으시죠? 왕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왕 자체도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명사를 가지고 수로 앞에 와야 돼요. 근데 이 명사가 지금 장소나 방위사랑 같이 쓴대요. 특정하죠. 자, 우리가 앞서서 배운 중국, 베이징, 샹디엔 등등등등의 우리가 장소를 배웠다면 제가 조금 남겨놨어요. 어떤 장소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같이 읽어요. 지창. 지창. 자, 기계자에 장소 장자를 써서요. 우리 아까 전에 교통수단 중에 버스도 있었고 택시도 있었는데 비행기, 페이지 맞습니다. 비행기가 모여있는 공항을 지창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장소 더 가볼까요? 火车站. 자, 화차, 즉 기차를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거장, 역을 나타냅니다. 火车站. 기차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창과 火车站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지창 어떻게 해라 라는 수로가 들어오겠죠. 자, 이 밖에도 우리가 마지막 포인트인 방위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많아요. 자, 방위사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앞뒤, 안, 밖, 옆, 나가다, 들어가다 라는 지금 총 몇 개요? 11개인가요? 자, 11개 방위사 보겠습니다. 자, 일단적으로는 방위사는 여기 여기까지고요. 우리 나가다, 들어가다라는 것은 우리 동사로서 쓰이는 거죠. 자, 먼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우리 위아래는 정말 많이 봤어요. 上课, 上学, 下课 이랬을 때 이미 봤던 위상자 上, 아래 하자 下, 上, 下, 上, 下. 여기에 쪽에 해당하는 边 혹은요 边 얼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저희는 그러면 얼화를 쓸까요 말까요? 써볼까요? 자, 위쪽 上边, 上边, 下边, 下边, 上, 下, 上, 下 발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요. 위쪽 上边, 아래쪽 下边. 好, 뭐가 듣기 더 좋아요? 얼화 빼는 거? 얼화 붙이는 거? 자, 그 다음에 왼쪽 갈게요. 좌, 左边, 左边, 左边. 오른쪽 右, 右边, 右边, 左边, 右边, 左边, 右边. 很好. 左边, 右边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 뒤. 자, 앞 전자 갈게요. 前, 前, 뒤 후자, 后, 后, 前,
后前后前边前边后边后边前边后边前边后边好. 자, 알리자를 써서 里边 里边 바깥 외자를 써서요. 外边外边里边外边里边外边 자, 옆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방비엔 요것만 보세요. 여태까지 쪽이라는 비엔은요. 경성 처리가 다 됐었거든요. 하지만 옆에만 일성 처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방비엔이 아니라 방비엔이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9개의 방위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上边下边左边右边前边后边里边外边旁边 이렇게 해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 앞뒤 안팎 그 다음에 옆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방위사라고 하고요. 방위를 나타내주죠. 자, 그 다음에 나가다 들어가다 라는 동작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갈 줄 추 들어갈 진 그래서 우리 칭찐 들어오세요가 되는 거죠. 칭찐 하면 들어오십시오.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단어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우리 뭐뭐로 향하여 뭐뭐 하세요.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앞으로 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공항으로 가세요. 문장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어디로 향하여 뭐뭐 하세요 할 때는 왕을 써서요. 자, 가볼까요? 왕, 앞, 前, 가다, 走, 往前走. 往前走. 앞으로 가세요. 往前走. 往前走. 자, 안으로 들어가다 또 가볼까요? 왕, 그 다음에 안리자, 리, 들어가다, 찐, 왕리찐, 왕리찐. 그렇죠? 자, 그래서 왕리찐 할 수 있어요. 공항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면요. 왕, 공항, 机场, 가다, 去, 往机场去, 往机场去.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 전치사 왕을 사용해서 방위사나 장소를 향해서 그 다음에 뭐뭐 해라라는 수어의 역할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앞으로 쭉 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쭉이라는 거는 일직선으로 라는 이 부사가 필요합니다. 이즈라고 읽는데요. 이즈. 자, 그러면 이 이즈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부조전이기 때문에 이즈 往前走라고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했던 게 금액도 막 읽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방위사들, 그쵸? 요렇게 전치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희는 데이 6에서 다시 저희는 데이 6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데이 6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大家再见.